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어느덧 1년의 중간 6월의 첫 주말인데요. 시간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새삼 듭니다. 상하 씨도 시간이 빠르다 이런 생각 좀 할지 모르겠네요. 연습생 시절에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간다라고 어.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데뷔를 하면서 바쁜 스케줄을 지내다 보니까 선배님 말씀대로 벌써 6월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역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먼 과거, 나의 오랜 어린 시절이나 혹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죠. 노년의 삶이 길어지면서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하죠. 정말 암보다도 어떨 때는 더 무서운 질환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셨거든요. 오늘의 초대 손님 상하 씨 소개 부탁드려요. 봅니다. 고령화가 점차 심화하면서 우리 사회의 치매 환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치매 추정 환자 수는 약 100만 명. 하지만 이 숫자는 빠르게 증가해 오는 2030년에는 14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한번 발병하면 막을 수 없고 돌봄 비용이나 치료비도 많이 들어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온 가족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치매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발병하는 치매의 원인은 무엇이며 발병 시 본인과 가족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한민국 치매 권위자 박건우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뉴스 앵커를 변신하셨네요. 부끄럽네요. 선배님 앞에서. 보신 거와 같이 신경과 전문의 박건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건강 프로그램에서 또 말씀해 주시는 모습 종종 뵀었는데 이렇게 토크 프로그램에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 어떠신가요? 저는 보통 이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에 지금까지 집중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여기가 제 자신도 좀 털어내야 되는 이런 것이 저한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네. 네. 혹시 상하 씨는 조금 교수님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까? 의사 선생님, 교수님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었는데 아까 사실 대기실에서 처음 뵀을 때 너무 편안한 인상을 가지고 계시고 네.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미남이세요. 하나 씨도 미남이시고 아이고. 인영 씨도 미녀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을 해봅니다. 교수님 저도 직접 뵙는 건 처음인데 너무나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바로 상담을 할 뻔했습니다. 만나는 환자분들 참 복 받으셨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편안한 매력 좀 타고나신 걸까요?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너무 날카롭다고 그랬어요. 날카롭다고요? 네. 지금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도 제가 좀 싸납고 날카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변했나 하고 거울을 좀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주름살 같아요. 이게 항시 이렇게 찌그리고 있으면 이 주름살이 고기만 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좀 웃을 수 있으면 여기로 주름살이 생기면서 편안한 인상을 주니까 주름살이 인생의 무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무늬가 그래도 곱게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좀 아프신 분들과 많이 또 이야기를 나누시니까 보다 좀 편안하게 다가가실 수 있는 너무나 최고의 장점을 갖고 계신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십니다. 네, 교수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 상하 씨가 또 준비한 게 있죠. 저희 인사이드 스토리의 시그니처 코너죠. 최초 공개입니다. 오늘 박건우 교수님의 최초 공개는 바로 아내와 연극입니다. 최초 공개가 아내와 연극을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요. 연극을 했다는 것과 오,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 두 가지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제일 잘한 거.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기가 뭐냐면은 남을 잘 안 돌아봐요. 자기 만족과 자기 조치에 많이 빠지는데 네. 근데 연극을 하면서 남의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나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돼서 나를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 역, 두 역, 세 역, 네 역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나의 여러 가지의 불편하고 그리고 부족했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세상은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다는 것이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을 연극을 통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잘했다 생각이 되고
지금도 그때 같이 연극했던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은 곱비라는 연극 극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네. 의대생인데 연극. 이게 뭔가 좀 딱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먼저 좀 연극이나 또 연기 뭐 이런 거에 조금 소질이 있거나 또 이제 관심이 계속 있으셨던 건지 아니요,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연극반 들어갈 때 선배 강압에 의해서 들어갔고 아, 그래요? 네. 큰 소리 내보라고 그래서 큰 소리 냈더니 목소리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연극반 들어와라. 그래서 그냥 끌려 들어갔는데 네. 너무나도 저한테는 행운이었죠. 음. 그리고 이제 연극을 하다가 제 부인도 만나게 됐고요. 오, 네. 그래서 진짜 의대생들한테 저는 연극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합동, 연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리고 땀을 흘릴 수 있고 그리고 올려서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물론 여러 가지 공연이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연극만이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돼보는 경험. 이게 의사를 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교육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연극을 하면서 지금 그때 여러 가지의 그 역할에 몰입하고 방학 통째로 제가 쏟아 부어놓고 이런 시간들이 이 일을 하는데도 참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하물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는 또 의사라는 직업에 너무 도움이 될 만한 후배들이 또 귀담아 들으면 좋을 만한 이야기인데 연극하면서 이제 사랑에 빠진 아내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하. 선생님들한테 우리 왜 학교 수업 시간에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뭐 러브스토리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대가 되는데.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지만 첫사랑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그러긴 한데 아내를 제일 처음 봤을 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한눈에 반한다라는 후광을 한번 본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연히도 같이 연극을 쓰게 됐고 네. 제가 이제 화가 이중섭이라는 그 연극을 했었을 때 네. 제가 이중섭을 했고 아내가 마사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연극에서 재밌는 건 두 사람이 만나질 못해요. 모든 그 스토리의 끝까지 그냥 그리워하다가 끝납니다.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랑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사랑을 이제 제 사랑으로 만드는 성공 스토리가 된 거죠.